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상의 목장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궁금해하는 재물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재물운과 인연이 있는 명 중에는 식신생재된 명, 재관쌍미된 명, 신왕재왕한 명, 재기통문호한 명이 대표적으로 재물운이 있는 명조들이에요. 오늘은 이러한 구조로 된 명에 대해서 재물운이 있는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명조가 아니더라도 재물운과 인연이 있는, 즉 돈복이 있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설명이니 반드시 이해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식신생재든 재관쌍미든 신왕저항이든 재기통무도된 명은 기본적인 재물운과 깊은 유형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명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이 재물과, 즉 돈과 인연이 있는, 돈복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는 과연 재물과 돈과 인연이 있는지, 돈복이 있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음양지합의 원리에 있어요. 이 음양지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만나야 합을 해서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만들어내려면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즉 이 돈이라는 이 재물이 음과 양이 만나서 합을 해야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재물과 인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만나면 합을 해서 생산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생의 원리에 의해서 재물을 생산하고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즉 돈하고 기본적으로 인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에 이렇게 재물이 있으면 이 병화일간이 재물, 즉 돈을 만들어내고 생산을 하려면 음양지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경금이라는 것은 양이에요. 그러면 이 경금이 병화 입장에서는 현재 재성 돈인데 이 돈을 이 병화일간이 생산을 하려면 음인, 을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을은 경금과 합을 하는 관계예요. 을경 합을 하는, 음양지합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름 일양이 합해서 생산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있어요. 천간을 보여지는 모습이라 해서 명이라 하고 지지 속에 숨어져 있는 지장간에 있는 글자들을 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을목, 인수가 천간에 투에 있을 경우에는 천간합이라고 하고 또는 간합이라 하고 명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합을 해서 생산하는 득이 있고 합을 해도 얻지 못하는 간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정하면 첩에 있으면 합반돼서 묶여갖고 그 기능이 정지돼서 분리하고, 무정하면 떨어져 있으면 합을 해서 생산의 결과물을 얻는데, 즉 합반이라는 것은 실한 것이고 합상이라는 것은 득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유정하면 첩에 있으면 이란 뜻은 이 경금 옆에 을목이 이렇게 바로 첩에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합반돼서 이 경금 편제가 돈이 묶여버리는, 즉 기능이 정지되는 현상으로 발현돼서 이럴 경우에는 재물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시간에 을목이 있으면 이런 경우를 무정하면 떨어져 있으면 이 경금 편제와 을목 정인 인수와 계속 합을 해서 을경 금으로 재성으로 돈으로 계속 생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물과 아주 인연이 깊은 구조예요. 그러면 이 신월에 태어난 이 병화일간이 어떻게 해서 돈을 계속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즉 돈을 버냐 하면, 을목이라는 것은 정인 인수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문서, 부동산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주식의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인수라는 것은 지성, 지적 재산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허권이든 그런 것을 통해서 재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간의 합, 이 간합, 명합이 될 경우에는 경금 재산과 첩해 있냐 아니면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재물의 득실이 달라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 오늘의 강의의 하이라이트는 요거예요.
암명합과 지장 간의 합,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지 속에 숨겨져 있는 지장간을 암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천간에 드러난 글자를 우리는 명이라고 하는데, 신월에 태어난 이 병화일간이 지지의 글자 중에서 을목을 내파고 있는 글자가 있어야만이 재물과 인연이 깊은 거고, 재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을목을 품고 있는 글자를 살펴보면 진토, 미토, 묘목 이 세 글자에는 각 지장간에 을목 암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월에 태어난 이 병화일간이 재물과 기본적으로 인연이 있으려면, 돈복이 있으려면 내 지지 글자에 진토나 미토나 묘목이 있어야만이 경금, 편재와 장간에 있는 을목과 을경금으로 계속 합생을 해서 돈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재물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구조는 이렇게 안명합하는 구조가 돼야 기본적인 재물운과 재물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장간의 합인데, 만약에 천간에 편재 경금이 없고 지지에 신금만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 경금은 을목과 합을 하기 때문에 진토의 글자, 미토의 글자, 묘목의 글자가 지지에 있어야만이 계속 을경합금으로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신월이 아니라 5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이 천간에 경금 편재가 있을 경우 지지에 을목지장간을 품고 있는 글자가 지지에 없을 경우에는 대운에서 미대운이든 진대운이든 묘대운에 이럴 때 경금 편재와 을목과 안명합해서 재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음양지합 합의 원리를 재물만 보지 마시고 응용을 하시면 돼요. 즉 직장운과 인연이 있으려면 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신월에 태어난 병화일간은 신금에 임수라는 편관 칠사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수가 천간에 정화라는 글자가 있거나 아니면 오화나 미토나 술토 이 글자들이 지지에 있으면 이 임수가 정화와 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성이, 즉 직장운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음양지합의 원리를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따라서 비록 내 사주팔자가 식신생재, 재관쌍미, 신왕, 제기, 통문호와 같은 그런 구조의 사주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음양지합의 원리로 재물과 인연이, 돈과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는 부엌 희신이니 신강 신약이니 격국 성패니 이런 거와 관계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재물, 즉 돈하고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음양지합의 합생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